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판사와 구속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겨냥한 정치 투쟁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북폭설 등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안보 공방과 네거티브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10분에 우 전 수석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혐의 부인하는 취지세요? 네, 네. 이 변호사님.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얘기에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기자들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굉장히 좀 뭔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표정이 굳어 있고요. 네. 굳어 있기는 하고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자신감은 저는 좀 안에서 조금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법리 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검찰이 받을 타격이라든가 뭐 이런 좀 여론적인 면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치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변호사로서 예측이 안 되는데 본인도 아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가닥 좀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표정을 보면 네. 이제 거의 꺾였죠. 꺾였다? 우리가 파릇파릇한 배추에 소금을 탁 치면 그 배추 순이 확 죽듯이 네, 네. 그 처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청에 났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고 레이저 예, 눈통도 있고. 네. 최근에 그 이제 오늘로 두 번째 말 그대로 소금 먹은 배추처럼 많이 이제 풀이 꺾였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워낙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나갈 수 있을까 하면 대체적으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 심사는 네네. 사실상 이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발부가 않을까. 되는 쪽이 예. 좀 무게가 실린다.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우 전 수석 최순실 씨의 비위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바로 지난 2월입니다. 1차 영장 실질 심사 때 우병우 수석 모습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은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상당히 짜증스러운 네. 모습이고 한간에 들리는 바로는 친구들하고 약속도 했다. 나올 걸 확신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영장실질심사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또 이제 그때 특검에 출두했을 때랑 이번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도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저 다른 게 아까 우리 이제 양 박사님 말씀처럼 네. 뭔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게 검찰에게 창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풀이 죽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저렇게 표정이 좀 약간 다운이 된 거지. 네. 아니면 굳이 저렇게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서 뭔가 또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눈빛이나 말투나 이 언행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그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여하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그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불필요한 시비거리는 만들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봐요. 양 이사장님 말씀을 일리면 소금 절인 배추 코스프레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데 핵심적인 거는 요번에 이제 박영수 특검은 뭐 그 검찰에서 재청구한 100%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좀 과장된 얘기라고 봐요. 그 100%라는 게. 네. 지금 또 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도 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간당간당한 상태가 아닌가. 네. 검찰이 과연 그 새롭게 발견한 우병우를 그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과연 이른바 법꾸라지를 넣을 수 있는 그물이 과연 네. 과연 확실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점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변호사가 두 사람 다 이 판사 출신 작년에 퇴직한 판사 출신 2명을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이번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죠. 영장실질 심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법관 출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이 또 직전에 그 개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법원의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법리적인 문제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하게 소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이제 판사하고 직접 1대1 신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관들의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 뭐 검찰이 이번에 그 사실 뭐 특검이어서 사실 검찰은 처음이긴 하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 수사, 그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네. 검찰도 아주 강하게 이 지금 뭐 이 증거 자료들을 뒷받침하면서 강하게 맞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처럼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기 잠시만 좀 끼어들면 예. 검찰의 명운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자 교수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작년 우리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 수많은 의혹이 나왔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봐주기 특혜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이 질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측면에서 검찰이 이번 영장실질검사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풀어준다? 그리고 검찰이 진다라고 했었을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매모호한 초기 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검찰이 내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지적했던 표현들이라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영장실질검사에 있어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우병우 전 수석의 이번 그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그 영장에는 추가된 혐의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데 2014년 이제 무트로 완전히 올라온 이 세월호 수사 도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그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 하나,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감찰성 점검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시끄럽다는데 이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병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병우 수석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 파악만 했다라는 얘기한 것이 지금 위증이다. 지금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어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저게 구속영장의 그 범죄 혐의 사실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며 그 해경의 압수수색, 그러니까 강주지검에서 세월호 사건의 그 진상 조사를 수사를 하면서 그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거를 못하게 했다. 그럼 그건 직권남용인 거죠.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혐의 사실에 못 넣고 지금 위증을 넣은 거예요. 엇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그 박영수 특검이 말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100%라고 장담한 그것이 좀 과장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려고 했으면은 앞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힘을 가한, 압력을 가한 부분을 혐의 사실에 넣었어야 하는데 네네. 고작 위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좀 그 검찰에서의 그게 뭐 검찰이 봐주기가 아니라 직권남용 자체가 그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찬호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팀 입장에선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진술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네네. 직접 그 우병우 전 수석한테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윤대진 검사예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은 건데 이 윤대진 검사는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증 혐의로 그 구속영장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좀 그런 면이 아쉬운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네. 사기 정권에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장 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뜨거운 쟁점이 될 또 하나의 부분, 바로 최순실 씨 문제, 즉 직권 남용 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쟁점 부분이 될 텐데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과거 청문회 때도 그랬고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공정한 비서관과 거 행정관. 보셨죠? 그건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정윤회 씨 문건에 예.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저 때만 해도 그야말로 뭐 기억도 안 나고 지금도 모르고 네. 언론에 났는데도 모른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기춘 전 실장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김기춘 전 실장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채널A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박관현 전 국회의장 등 뭐 그런 얘기 뭐 가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김기춘 전 실장이건 우병우 전 수석이건 최순실을 몰랐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 거짓말이죠. 근데 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심증은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러니까요. 근데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증만 가지고 어떻게 당신 잘못했다라는 것을 범죄 혐의로 어떻게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저 말이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요. 그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당신 최순실하고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 빠져나갈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을 제시를 하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의 이런 비사실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조치를 안 한 게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데 우병우는 계속 알았지만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은 심증은 있지만 그거를 물증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은 우리가 국민 감정으로 봐서는 우병우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지만 네네.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검찰이 아직까지 물증을 못 찾은 걸까요? 물증을 찾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저 논리를 세 가지 사례로 한번 들어봅시다. 정윤의 문건 때 어쨌든 권력 서열일이 최순실이 나왔고. 유명한 말, 예. 네. 그 다음에 이때 그 우병우 수석이 그때 그 비서관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를 했고요. 그 상황에 있어서 최순실을 모를 수 없지요. 네. 최순실 이름을 들지 않을 수도 없고 최순실이 왜 권력 그 서열 1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비서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의 그 골프 회동이 네. 수없이 일어났고 많은 정언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러면 장모와 그 우병우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넥슨 건물 살 때 직접 가가지고 계약서 작성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알고 언론들도 알고 법관들도 알고 검사들도 알고 우병우 스스로도 알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건에 엮여있는 그 하나의 결정적인 문서나 자료가 없을까? 저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네. 자, 이런 뜨거운 쟁점을 가지고 일단 다투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 측과 맞서고 있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전관 변호사 2명과 맞서고 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권순호 부장판사. 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부산 출신입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이영선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영선 행정관은 그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오늘 그 검찰이 상당히 준비를 저는 뭐 나름대로 많이 했을 것이다 보고요.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의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아마 입증할 만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마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사찰성 점검을 하라, 감찰성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객관적인 자료로 상당히 지금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종의 무능한 바보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 지금 향후 수사, 재판에 다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앞서 우리 신지호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최순실 몰랐겠냐.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공소가 제기돼서 지금 최순실 관계하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먼 훗날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바보냐? 그거 몰랐게? 그 이야기는 아마 실토하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그 이야기는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차재영 교수 말씀처럼 과연 무능한 바보 코스프레 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될지 뭐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정봉주 전 의원, 저희 채널A의 외부자들의 오늘 밤에 이게 방송이 될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교도소에 가기 싫다면서 검찰에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교도소 가기 싫어하는 마음과 나 혼자는 안 가겠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해석이 된다. 그 또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심정일 것이다. 이수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검찰 조사 전에, 그러니까 지난 6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봉주 그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어준 그 진행자도 뭐 이런 엇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다고 이제 나왔었죠. 아, 맞아요. 뭐 저 우병우 전 수석이 나 교도소 가기 싫다 이런 말은 했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제 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워딩은 바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우 전 수석이 자기 라인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뭐 넋두리 쪽 아니면은 뭐 일종의 약간의 뭐 같이 뭐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억울하다 뭐 이런 신경 토론을 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팩트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고 오늘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예감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앞서 신 교수가 두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여론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자 측면에서 풀이 죽은 모습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풀이 죽은 모습인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풀이 죽었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어쨌든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화를 했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과 고민들을 이제 또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김수남 총장의 이 수사가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김수남 총장에 대한 수사? 예. 우병우 수석과의 수많은 전화와 그 전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이것들을,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하지 않으면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형량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맞추기 위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